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가게가 조용했어요. 조용해가지고 틈틈이 이제 뉴스를 찾아볼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오늘은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가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한 3시쯤부터는 이제 메이저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이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 혹은 메이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금 청문회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법률가들 또는 정치 전문가들 또는 정치인들이 그 예상하는 탄핵 선고 기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서 막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3시 조금 넘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보통 늦게 맞춰도 이제 가게 문 닫고 그 가게 술 냉장고 채우고 청소하고 해서 퇴근 준비하면 보통 빠르면 6시 반, 늦으면 7시 반인데 지금 7시 54분, 8시가 다 돼갑니다. 결국 그냥 오늘은 막 이런저런 정보 전달부터 해서 뭐 제 의견부터 해서 이런저런 뭐 것들을 섞어서 던질 것 같아요.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주 초반에 제가 당원 모임에 나가지 않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아예 반대인 사람은 실컷 싸우다가 뭐 어우 저 빨갱이 새끼, 어우 저 수구 꼴통 새끼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람 싸우면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같은 당 당원이고 어쩌면 내일도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봐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죽인 원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하게 싸웁니다. 근데 뭐 제가 싸웠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 네, 그분은 뭐 몰라서 그 시간에 전화를 했겠지만 낮에 제가 전화를 모르는 번호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무슨 모임하고 어떤 거 해서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있지 않느냐 하길래 뭐 제가 당 활동이야 오래 했으니까 어디서든 받았겠죠. 그래서 입수의 경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는데 부산에 있는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초대를 해도 되겠느냐 하길래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하니까 문자로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그 방이 사라졌다가 다시 링크를 보내서 다시 그 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개딸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개혁의 딸 줄여서 개딸이라고 우리가 한번 했던 걸 그 사람들은 그냥 조롱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신경은 안 씁니다. 근데 이 극성 지지자들 특히나 짧은 기간 알아온 극성 지지자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가 민주정당인지 파시스트 정당인지 헷갈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같은 지지자라도 보기 싫어져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중도인 사람들,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투표를 안 할 생각했던 사람들 절대로 이재명 안 찍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번 하고 나면. 본인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도저히 못 있겠어가지고 그 방을 탈퇴를 하고 그 방을 초대했던 분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한 게, 한 10년쯤 전에 이 꼬라지 너무 많이 보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당원 모임 다시는 안 갔던 거. 선거 캠프 2번 주러 갔다가 내가 다시는 선거 캠프 안 온다 생각해서 뭐 시장 선거고 뭐고 연락 올 때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말아달라. 나 안 나간다. 라고 했던 게 또다시 어제 떠올랐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여튼 굉장히 이 파시스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 당원 중에서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냄비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들끓었다가 획 돌아섰다가 시위 현장도 시위 쇼핑을 해요. 가서 사진 찍고 집에 가고. 이 정치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힘들지만 항상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게 아니면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랫동안 알아보고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문재인에 열광했다가 때로는 양양자를 보고 거의 울먹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가가다가 또 어떨 때는 민주당 다시는 안 본다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집회 현장에 나갔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조국혁신당 당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하는 것도 조금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제 일을 겪고 나서.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힘을 내서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방송 항상 보시는 분들은 미니새는 오늘 소주 안 마시고 뭐 마시나 생각하실 건데 콜라입니다. 감기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당분간 술을 좀 자제를 하려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근데 콜라도 찬 거잖아. 몰라. 술보다 낫겠지 뭐. 하여튼 밭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이 표현을 저는 전봉주 의원한테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밭을 간다라. 생각해보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주위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해서 꼭 네가 어디 투표할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표할지 말지 고민이거나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반감을 가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그냥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투표는 요식행위 정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 걱정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부산 단톡방이었단 말이죠. 다음 총선을 그르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여튼 뭐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본인이 거의 이재명 대표님을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광화문에 성조기 들고 있는 할배들이 윤석열 추종하는 것과 내가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게 크게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건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켜봐왔어요. 성남시장 때부터. 이게 계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한참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정봉주의 전국구, EJ, 그 다음에 지대너비앗, 그 다음에 뭐 낙곰수, 그리고 또 뭘 들었냐면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들었었어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정의당에서 운영하던 팟캐스트였습니다. 노유진이 뭐냐면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세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러다가 그 시기에 제가 인생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그 시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출연을 하셨냐면 재윤경 이제 전 의원님이죠. 전 의원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 신용불량인 사람들, 그리고 빚을 진 상태에서 뭐 사고든 어떻든 이제 죽게 됐는데 남겨진 아이들에게 빚이 승계가 돼가지고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엄청난 금액의 빚을 또 안게 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구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일에 그거를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었을 때 성남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을 잡고 주빌리 은행을 설립합니다. 주빌리 은행은 이게 빚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면 이 채권이 그 채권 가격의 뭐 2%에서 5% 사이로 팔린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재촉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빚을 나한테 갚으라고 계속 날리는 주체는 그 채권을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사가지고 이제 하나라도 걸려라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주빌리 은행이 그런 채권들을 싹 매입해서 태워버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어떤 사람이야?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가 되시면서 주빌리 은행은 경기도로 확대가 됐고요. 대상이.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이재명 대표님도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주빌리 은행은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본인이 그런 신용불량이시거나 혹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주빌리 은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검색해서 찾아가 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지켜봐왔어요.
그리고 그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22대 국회 그 국회의원 그 지역구 배정 받는다고 언론 기사에 날 때 제가 정말 얼척이 없었던 게 재윤경 의원님 제 발로 사천으로 가셨습니다. 사천. 거기는 국민의힘 짝대기 꽂아놔도 당선돼요. 민주당 죽었다 깨어나도 당선 안 돼요.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이어서 정치적 동지로서 살아온 재윤경 의원이면 비례 한 번 더 달라 그래도 드려야 되는 분이고요. 서울 강북이나 전라도 달라 그래도 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사지로 가셨어요. 친명 횡재라면서요. 경남 사천이 민주당 의원 후보로 나가는데 횡재입니까, 그게? 아휴.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내가 꺼내버렸네. 재윤경 의원님을 제가 한참을 잊고 살았네요. 진짜 이거는 그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묵은 빚을 가지고 아직도 통장 하나 못 만들고 핸드폰 하나 못 만들고 시달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 빚을 그거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미처 못해서 빚까지 상속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주위에 있으면 꼭 주빌리 은행을 소개해 주시면 거기서 거의 대부분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거 의외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님과 손을 잡고 성남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성남에 있는 주빌리은행을 만들었다가 경기도지사가 되신 후에 경기도로 확대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 전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빌리은행을 그 검색하시면 쉽게 나와요.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이름만 은행이지 하는 일은 그거인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1억짜리라도 아무리 2% 5%라도 1억이면 얼마야? 200만 원, 500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땅 파면 나옵니까? 그 돈이 기부받지. 그래서 1억짜리 채권이면 뭐 한 500만 원에 뭐 주빌리 은행에서 100% 사주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니 얼마 내라 우리가 얼마 보태줄게 하기도 할 거고요. 혹은 기부할 사람을 연결해 주기도 할 거고요. 해서 그 채권을 매입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태워버립니다. 그냥 소각해버립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까 이제 저도 늦게 마치는 바람에 이제 가게 청소하면서 7시 5분부터 이제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청소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지금은 바라는 마음은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해서 오늘 오후에 탄핵 선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이번 주말입니다. 주말에 우리 쪽 집회도 아마 엄청난 인원이 모이겠지만 저쪽 사람들의 폭력성이 어디까지 나갈지가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선고가 조금 빨라졌으면 하는 희망은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막고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도 걱정이 좀 되고요. 서부지법의 그 어마어마한 난장판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야
윤석열 파면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론을 띄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소 반경 몇 미터부터는 비행금지 구역을 걸어놔서 드론도 못 띄운다고 합니다. 경찰도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최대한 폭력 사태가 없도록 막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때도 4명이 죽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 길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겁니다. 저 따위 인간도 아니야. 저딴 새끼 때문에 귀한 목숨 버리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분신한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지? 지난주인가? 저쪽에 태극기 집회하는 쪽에서 한 명 분신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동영상도 나왔었는데 그거 걱정되네요. 참. 그리고 민주당 다수의 의원님들에게 온 제보인데, 본인이 예비역 장교인이고, 내가 알게 된 정보가 있다. HID 707 등 특수부대 예비역 몇 명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하고 있다. 라는 제보가 굉장히 다수의 의원님들에게 온 모양이에요.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12.3 내란 때 일어났던 일, 계획했던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었고, 그리고 작년 1월에 이재명 대표님 실제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1mm만 비껴갔으면 즉사하셨을 테러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경호를 드리고 경찰의 신변보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발 대표님 집회 현장은 당분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도 걱정입니다. 거리 유세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대선 때 이제 지방 유세를 오시면 보통 이제 당원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고, 보통 도착하시기 전에도 사회를 보시는 분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항상 뭐가 있냐면, 악수 대신 하이파이브로 해달라. 후보자님이 너무 많은 악수 때문에 손을 살짝만 쥐어도 지금 손이 너무 아프신 상태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요. 지방 유세를 가보면요. 그러면 그만큼 대중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대선 이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건데, 뭐 겁나서 하겠습니까 이거? 김호준도 아마 윤석열에 이어 김건희까지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경호 못 풀 거예요, 저거. 지금 경호 더 느렸대요. 세상 참, 무슨 이런 걱정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싶지만, 윤석열은 그 대통령에 취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어요. 설마 이것까지 했겠어 하면 그거도 하고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놨어요. 양평도 이소영 의원님이 엄청나게 잘 밝혀내셨던데, 그 김건희랑 최은순이랑 둘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어요.
국책 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을 가지고 마음대로 길을 틀어가지고 내 땅값을 올린다라는 발상을 누가 합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영부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간도 크다 진짜. 그리고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최혜병 사건을 캐다가 우연히 불거져 나온 삼부토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규모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폭등을 한 두 가지 계기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 죽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도 취소하고 와야 될 판인데 내가 가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일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요. 원희룡이 삼부토건 사장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고요. 김건희랑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만나서 재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주가가 폭등해서요. 지금은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뛰어든다고 할 때 이미 삼부토건은 부실 기업이었고 해외 사업은 접은 중이었어요. 이게 전부 우연입니까? 아니면 국가적 단위를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여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설마 이것까지 했겠나라고 알아보면 그거도 하고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한 게 나왔다고 항상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김어준이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본인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경로로 집을 빠져나와서 아주 멀리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일주일 뒤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한다. 설마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해도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 죽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밝혀진 건 수천에서 수만 정도는 죽이려고 했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석 앵커가 그러던데 지금 계엄령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거는 영화 장르로 생각을 해도 블랙 코미디 이상의 장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영화 소재로 쓰기에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영부인이 대통령을 조정해서 국책 사업으로 혹은 국가적 단위의 움직임으로 혹은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이슈로 인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재산을 축적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하다 안 돼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것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만화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도 저 설정하면 욕먹는다고. 아니, 직구 160에 슬라이더 152에 포크볼 148에 근데 타자로 나가서 25홈런 20도루를 한대. 근데 어깨가 안 좋아서 1년 투수는 쉬고 타자만 한대. 그러니까 그 해 50홈런 50도루를 해. 이게 만화 설정으로도 가능합니까 이게? 만화 설정으로도 오타니 쇼헤이 설정 쓰면 욕먹는다. 근데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피지컬도 좋은데 본인 인성도 좋고 가족 인성도 좋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좋은 쪽으로 만화 설정으로 써도 이건 좀 심했다라는 실존 인물이 오타니 쇼헤이죠. 호러, 블랙 코미디, 공포, 스릴러, 재난, 기타 등등 모든 설정을 다 갖다 대도 윤석열, 김건희는 좀 심해요.
영화 설정으로 쓰기에도 너무 비현실적인 인간들이에요. 요즘도 이거 뉴스를 제가 정리를 가끔 하면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매일 짜잘한 것들이 한 10개, 20개는 나와요.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요. 청문회에서도 나오고요. 그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도 나오고요. 기타 등등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나오고요. 토론회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짜잘한 10개, 20개 정도의 비리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걸 짜잘하다라고 느끼는 제 자신 때문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그 10개, 하루에 10개, 20개씩 나오는 그 짜잘한 비리들 있죠. 민주당 정권 때 그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했으면 이미 탄핵입니다. 이미. 근데 10개, 20개는 너무 짜잘해 보일 정도로 너무 큰 범죄도 그 정도로 지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아직 뭐 수사가 시작 안 됐으니까 모르겠고, 양평고속도로 최혜병 최혜병 사건, 이태원 참사,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그 다음에 기억도 다 안 나네. 이거 한 정권에서 한 번 일어나도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정당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 정도의 비리 사건이 지금 작게 잡아 10개가 넘어요. 짜잘한 10개, 20개 중에 하나라도 문재인이 저질렀다 하면 이미 탄핵이에요. 이미 감옥에 있을 겁니다. 김종숙이 했다. 이미 감옥에 있어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그런 짜잘한 게 하루에도 10개, 20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게 짜잘해 보이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사장남촌동이었나? 이거를 이 정권을 뿌리 뽑는 거를 게임을 깨는 걸로 비유하면서 게임 난이도 족같다고 진짜 핵공감합니다. 난이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유는 한순하죠.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친위 쿠데타. 역사에서 친위 쿠데타는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정권을 잡은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실패합니까? 아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 식재료 아저씨가 도착을 했어요. 문 열어드려야 돼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